대출금리 프로에 분양 대금 80%까지 대출해 준다, 뭐 이런 걸 청년들을 향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실상 청년들 이용해 가지고 감당 못할 부동산 집값을 떠넘기겠다라는 수작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대출금리 2% 해주고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줄 테니까 사 괜찮아 책임져 줄게, 이러면서 이제 청년들을 꼬드기고 있는 이 사기극입니다. 개수작질이죠. 지금 이럴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청년들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이 미친 부동산 떠받들겠다라고 지랄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책이다. 나라가 사기꾼이고 나라가 쓰레기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초기에 건설사들이 자기 건설사랑 하자고 굽신굽신거리고 얼로 이제 되게 낮은 자세로 들어옵니다. 근데 도장 찍는 순간 가불이 바뀝니다. 공사비 30%, 50%, 80% 증액되는 거 순식간인 거고, 돈 내놓으라고 지랄 발광하면 그걸 거절 못하는 게 조합원의 신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가 사기입니까? 계약서대로 왜 안 합니까? 계약서를 아무리 써본들 저거 마음대로 하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 받아 처먹은 자기들끼리 그냥 짝짝꿍하면서 헤쳐먹고 룰랄라 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함부로 재건축 재개발하겠다라고 도장 찍으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폐가 망신하고 길거리로 나앉고 신용불량자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경계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 3억, 5억, 7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담금이라고, 분담금 5억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5억이 아니라 8억이다, 9억이다 라고 펌프질 해가지고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죠. 좀 더 무서워하고 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년들에게 2% 금리로 80%까지 빌려줄 테니까 사라. 괜찮아. 사도 돼. 이렇게 꼬드기고 나중 시간 지나면요, 이 금리 다시 올립니다. 금리 올립니다. 절대로 끝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살 때만 굽신굽신거리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놓고 집값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바뀌면 안면 몰수하는 거죠. 네가 빌렸잖아. 누가 꼭 네 보고 꼭 하라 그랬어? 네가 도장 찍고 네가 사인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제 궁지로 몰아넣고 이제 뼈까지 발라먹는 게 기득권들이다, 정부이고 건설업체이고 시행사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사기를 너무 많이 칩니다, 대놓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건설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증액시켜 가지고 마구 뜯어냈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더랍니다. 왜냐? 이 조합원들도 잡힌 물고기인데 그네들도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부도나는 거예요. 신동아 건설 마찬가지죠. 다른 데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사 무너지고 나면 대거 할인 분양 이제 쏟아지는 거죠. 할인 분양 쏟아지고 건매 늘어나고 경매 늘어나고 공매 늘어나고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그 지옥이 이제 한 4년 5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한 거고 앞으로 이제 와르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런 짓거리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엄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잘 따져봐야죠. 지금의 시대 2025년 지금은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함부로 도장 찍거나 사인하는 걸 서둘러 해서는 안 됩니다. 약간 다 쳐다보고 와이프하고 언어하고 남편하고 인원하고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들을 확인받고 점검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이후에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하다, 다 요구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보고 움직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깨우려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며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목숨 같은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는 사기치는 놈들이 당연히 많아서겠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사기를 쳐도 그에 대한 사기 처벌받는 형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당해서 자살하고 몰락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도 이 경제에 관련한 사기범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 서민들의 삶이 보장이 안 되면 우리의 이 경제는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계약서를 신뢰하지 못하면 뭘 믿냐라는 겁니다. 사람도 못 믿고 소리도 못 믿고 그냥 불신의 시대가 계속되면 나라 경제가 파탄 나는 것 순식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뒤통수 치고 계약서대로 안 하고 남에게 덤탱이 씌우는 그 사기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분양가를 안 믿고 이 건설사나 시행사의 이 약속도 안 믿고요. 그런 이제 불신과 불평과 또 무자비한 이 것들이 나라를 더 망쳐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조심하고 더 우려하며 살아가야겠죠. 더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것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나라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함부로 아무것도 믿지 마라. 이것도 믿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고 궁지로 내몰고 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떨어져도 아무도 관심 없다. 그러니 오직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좀 더 두려워하며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